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지 책 35쪽을 펴십시오. 자, 35쪽을 펴면 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33쪽에 7번까지 풀었어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 관한 거지 했고요. 오늘은 35쪽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 각 물질의, 여기서 화학 반응에서라기보다는 화학 반응식에서 그게 더 낫겠어요. 화학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일단 무조건 몰수비하고 같습니다. 이제 몰수비는 얘들이 분자인 경우에 분자수의 비율과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피의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그때의 기체들의 부피비와 같다. 자, 근데 이제 분자가 아니면 분자수비가 의미가 없죠. 또 기체가 아니면 부피비도 의미가 없죠. 근데 몰수비는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프로페인 C3H8입니다. 알다시피 프로페인의 분자량은 44입니다. 고로 33g을 그랬어요. 그러면 44분의 33몰, 즉 4분의 3몰입니다. 자, 4분의 3몰을 완전 연소시킬 때, 이게 지금 연소 반응식이죠. 완전 연소시킬 때 보다시피 1대, 5대, 3대, 4의 비율로 반응을 합니다. 그때 생성되는 물의 질량을 구하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제 이 프로페인 1몰과 반응하는 즉 생성되는 물의 몰수가 4몰이기 때문에 1대 4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얘가 이제 얼마예요? 얘가 4분의 3몰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물은 얼마가 생길 것이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식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식을 완성한 다음에 우리는 프로페인의 몰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프로페인의 몰수는 어떻게? 분자량 44분의 현재 질량 33 이렇게 해서 프로페인의 몰수 계산하면 되겠네요. 4분의 3몰입니다. 자, 혹시 뭐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프로페인과 물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4입니다. 그러므로 몰수비도 1대 4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프로페인 몇 몰? 4분의 3몰이 반응하면 물은 얼마가 생길 것이냐? 1대 4이니까 1대 4는 4분의 3대 x 이런 이제 비례식이 필요하죠. 이 같은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답은 3몰이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의 몰수가 3몰이니까 물 3몰에다가 물 1몰의 질량, 즉 물의 분자량 18을 곱해주면 3일은 3, 38에 24 해서 54g 되겠네요. 자, 3번 넘어갑니다. 다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그리고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합니다. 암모니아를 형성했죠. 제가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가 N2고요. 여기가 H2입니다. 여기가 NH3예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가 6개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지. 1대 3대 2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때 질소 14g이 모두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소가 14g이 모두 반응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질소의 분자량으로 14를 나눠야죠. 그러면 28분의 14니까 0.5몰. 자, 암모니아 질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질소 대 암모니아는 개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1대 2입니다. 그러므로 0.5일 때는 얼마가 생길까요? 1몰이 생기겠죠. 자, 1몰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1몰이면 곱하기 17 해야 되겠지. 분자량. 그럼 17g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7이 되겠네요.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우리가 이제 물질의 연소 반응은 뭐 쉽게 판단할 수 있죠. 탄소, 그다음에 수소, 마지막에 산소를 구하면 됩니다. 자, 탄소 하나, 수소가 4개니까 얘가 2, 산소가 2에다가 2니까 얘가 2, 1대 2대 1대 2가 되겠네요. 1대 2대 1대 2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 9g을 얻기 위해서 물 9g은 물의 분자량 18로 나누면 0.5몰입니다. 그때 연소해야 되는 메테인의 질량을 구하려는데 메테인하고 물하고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보다시피 1대 2입니다. 고로 물을 0.5를 얻으려면 메테인은 0.25가 필요하겠죠. 자, 0.25. 메테인의 분자량 얼마? CH4의 분자량은 16입니다. 그러므로 0.25몰은 4g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g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바로 넘겨야 되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그네슘 12g이 충분한 양의 산소와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을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마그네슘 12g이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산소가 반응을 하면 산화마그네슘 Mg5가 생깁니다. 자, 화학식 완성하려면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마그네슘도 2가 돼야 되겠죠? 자, 마그네슘 12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화학식량이 24, 고로 0.5몰. 자, 마그네슘이 0.5몰이 태워지려면 산소는 얼마가 필요하느냐? 산소는 최하 0.25몰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는 충분한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때 산화마그네슘은 자 2대 1대 2니까 얼마가 생긴다? 0.5몰이 생긴다. 자 0.5몰이니까 몇 그램 질량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산화마그네슘의 화학식량을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얼마죠? 24. 산소가 얼마죠? 16. 합하면 40. 고로 40으로 곱하면 20g 되겠습니다. 자, 4번은 20g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 뭐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의 화학반응식 2대 1대 2의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중에서 수소, 산소, 물의 즉 수증기의 반응이 2대 1대 2가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일단 몰수비다. 맞죠? 분자수비다. 맞죠? 얘들이 다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비다. 맞습니다. 질량비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과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탄산칼슘과 붉은 염산의 반응에 대한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염산 얼마를 넣느냐? 80ml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 CaCO3 얼마를 넣느냐? 1g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산에 탄산칼슘 1g을 집어넣었죠. 이 화학식량은 100입니다. 이 화학식량이 100이라는 이야기는 이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0.01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가 나와 있죠. 삼각 플라스크가 얼마였냐면 150이었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1g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하면 얼마가 돼야 되죠? 151이 돼야 되죠. 그런데 반응이 끝나고 나서 질량이 150.56이었어요. 이 말은 이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얼마냐? 0.44g. 그래서 0.4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볼까요? 화학 반응식 어떻게 써야 될까요? Ca, CO3가 HCl과 만나서 Ca, Cl2와 그다음에 H2O와 그다음에 CO2가 형성이 된다. 개수를 완성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만 2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은 얼마? 1g이니까 0.01몰이죠. 0.01이 되겠고요.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1대 이산화탄소 1이죠. 지금 그 이산화탄소 양이 0.44가 나왔거든요. 이 0.44를 이산화탄소 분자량 44로 나눈 게 이게 0.0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산칼슘의 양도 0.01이고 이산화탄소도 0.01몰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는 1대 1이 되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37쪽 넘어갑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용액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액이라는 건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상태. 자, 녹이는 물질 그러면 용매고요. 녹는 물질 그러면 용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용액, 용매, 용질 되어지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퍼센트 농도는 용액 얼마 속에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의미하고 단위는 이렇게 쓰죠. 퍼센트, 단위는 이와 같은 퍼센트. 자, 질량은 온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퍼센트 농도는 온도가 높고 낮고에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이제 퍼센트 농도의 식이죠. 이 식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몇 번 배워왔던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식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소금물 300g 속에 소금이 15g. 이 소금물이라고 하는 게 용액이죠. 소금이라고 하는 게 용질이죠. 그렇다면 300g의 용액 속에 15g의 용질이 있다면 100g의 용액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겠느냐. 이게 퍼센트 농도예요. 그래서 이런 퍼센트 농도 생각을 한다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약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물 180g. 이건 용매예요. 용매에다가 이게 용질이에요. 용질이 20g. 그럼 용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용액은 180에 20을 더한 200g이 되겠습니다. 자, 200g의 용액 속에 200g의 용액 속에 용질이 20g 녹아 있다면 100g 속에는 얼마가 녹아 있겠느냐? 이게 퍼센티지거든요. 바로 10g 녹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5% 소금물 360g. 5%란 말은 뭐냐면 5%라고 하는 건 100g의 소금물에 소금이 5g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360g의 소금에는 얼마가 들어있겠느냐? 1인 비례식이 되겠죠. 그래서 100일 때 5라면 360일 때 얼마일까? 뭐 이렇게 계산하면 5, 35, 5, 6, 30 하니까 몇 그램? 18g? 18g 나오겠죠. 18g. 그래서 3번의 답은 18g. 4번. 2% 설탕물 450g에 들어있는 2%면 100g 속에 2g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450g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아니네요. 무루 질량을 물어봤네요. 여기는 소금이니까 용질인데 물이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100g 중에 물은 얼마가 들어있는 거냐면 98g 들어있는 겁니다. 100g 중에 98g 들어있다면 450g 중에는 얼마가 들어있느냐 라고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얼마? 441g. 네. 자, 그래서 답은 441g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몰농도입니다. 몰농도. 라지 M으로 쓰는 몰농도. 자, 용액의 부피. 용액의 부피죠. 단위는 리터 단위입니다.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래서 몰 퍼 리터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자,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고로 온도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몰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적으시오. 단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다라고 줬습니다. 자, 포도당 54g 그랬어요. 180분의 54를 쓰면 몰수가 나오겠죠. 몇 몰입니까? 0.4, 4일은 4, 4, 8은 32, 3, 3일은 3, 3, 8에 24, 0.3몰이네요. 그래서 0.3몰이 녹아있는 거예요. 0.3몰이 녹아있는 포도당 수액 0.5리터. 그러니까 0.5리터에 0.3몰이 녹아있다라는 뜻이니까 0.6몰 농도가 되겠네요. 1리터에는 0.6몰이 녹아있겠죠.
0.5리터에 0.3몰로가 있으면 1리터에는 0.6몰 농도. 자, 0.2몰 농도 포도당 500ml 안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몰수. 이건 이제 뭘 이용하는 겁니까? MV를 이용하는 거죠. M 곱하기 V는 N이다.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 그로 0.2에다가 0.5를 곱하면 0.1이 되고 포도당의 몰수는 0.1몰이다. 혹은 뭐 질량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180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18g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6번 넘어갑니다. 다음은 용액을 물키는 과정에 물킨다.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희석시킨다라고 해요. 희석시킨다. 묽게 만든다. 자, 용액을 묽게 하더라도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M 곱하기 V는 N인데 농도가 바뀌더라도 즉 부피와 농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더라도 어차피 용질의 몰수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죠. MV는 M-V-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몰농도가 M1인 용액 V1을 희석하여 몰농도가 M2인 용액 V2를 만들게 되면 M1, V1은 M2, V2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묽혔을 때 어떤 희석을 시켰을 때의 양적 계산할 때 쓰는 식 M1, V1은 M2, V2 뭐 MV는 M-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7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몰 농도 포도당 400ml에 증류수를 가하여 물을 더해서 즉 더하기 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피를 1000ml로 만들었습니다. 식이 뭐예요? MV는 M-V-니까 0.2몰 농도. 자, 부피는 얼마? 0.4리터인데 부피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1리터로 바뀌었죠. 그러면 과연 농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식이 돼. 뭐 곱하면 되겠네. 0.08 몰농도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0.08이 아니다. 0.8 맞나? 아니다. 0. 2몰 농도인데요. 2몰 농도, 2몰 농도. 2몰 농도네. 얘가 0.2가 아니고. 자, 2몰 농도니까 그러면 0.8 되겠습니다. 자, 0.3몰 농도 400ml에 0.1몰이 되었다. 이건 식이 어떻게 되겠죠? 0.3몰 농도 곱하기 0.4리터는 0.1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리터 답은 1.2리터가 되겠네요. MV는 M-V-라는 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8번입니다. 1몰 농도 수화나트륨 용액 100ml를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0ml 시험관에 비커에 NaOH 0.4g 0.4g이면 40으로 나눴을 때 0.01 몰이 되네요. 자, 0.01몰을 넣었어요. 그걸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습니다. 0.01 몰을 0.1리터에 넣어가지고 물을 넣고 완전히 녹여서 중수를 채운 후 마개를 맞고 순서를 골라야 되겠네요. 일단 이 용액은 얼마냐면 0.1몰 농도입니다. 현재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0.1몰 농도고 써야 정확히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예, 요 0.4g을 그냥 4g이라고 써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순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산화트륨을 재는 건 그건 확실히 맞은 것 같고요. 자, 잰 다음에 요걸 비커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다음에 그 비커에서 녹인 것을 그러니까 이게 1번이죠. 이게 2번이죠. 녹인 것을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집어넣고요. 나번이죠. 그다음에 남은 용질이 없도록 증류수로 비커를 씻어서 즉 설거지해서 안에 묻은 것을 다 넣어준다는 거죠. 마번이고요. 그다음에 증류수를 채운 후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표선까지 가득 채워준다. 자, 순서는 이게 답인데 이 문제가 지금 1몰 농도가 아니라 0.1몰 농도 혹은 아예 얘기가 뭐 0.4g이 아니라 4g 그렇게 바꿔줘야지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9쪽 넘어갑니다. 이제 내신 100점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도시 일기압이라고 나온 건 이건 뭐 T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온도란 이야기죠.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그때의 화학 반응식인데 이때요 수증기 이게 지금 G니까 수증기죠. 수증기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보다시피 수소, 산소 2대 1이고요. 요건 2가 들어가야 맞아떨어집니다. 바로 스몰 a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틀렸네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수소가 1g, 수소 1g이면 몇 몰? 2분의 1몰. 자, 물은 얼마가 생기느냐? 2대 1대 2니까 수소하고 똑같은 얼마가 생깁니까? 2분의 1몰이 생길 겁니다. 2번도 틀렸네요. 자, 수소 1몰, 2분의 1몰이죠. 산소 16g, 산소 16g이면 32분의 16이니까 0.5몰. 그러면 수소하고 잠깐 2분의 1몰이 아니죠. 이거 여기 1몰이죠. 수소하고 산소하고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요거 1몰이 있고 이게 0.5몰이 있으면 애들은 2대 1이니까 그냥 1몰 다 반응하고 0.5몰 다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3번도 틀렸네요.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산소 1몰이 반응하면 물은 얼마가 생기느냐 했는데 산소가 이 수증기하고 과정이 1대 2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1몰이 반응하면 수증기가 2몰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T도시 1기압에서 이 모든 기체의 1몰의 부피는 30리터라고 그랬으니까 2몰이니까 60리터가 맞습니다. 4번은 맞는 답이네요. 반응이 일어나면 전체 기체의 질량은 그대로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질량은 그대로 보존되니까 감소한다가 아닙니다. 자, 2번. 다음은 메테인이 C2H6 에테인이 완전 연소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얘가 완전 연소를 합니다. 그러면 CO2하고 H2O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게 E.
3. 2는 4, 3이니까 7. 2분의 7이 되겠네요. 이제 올바른 식으로 쓴다고 그러면 C2H6 플러스 7O2가 4CO2 플러스 6H2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건 물. 그걸 이제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대 7대 4대 6의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H2O다. 맞죠? 네, H2O 맞습니다. 그 다음에 Y-Z는 X다 그랬는데 여기서 Y에 해당되는 건 여기 7입니다. 이게 Y죠. 그 다음에 Z에 해당되는 건 4입니다. 그래서 Y-Z라고 한다면 7-4이기 때문에 3이 되고요. X는 이게 X인데 X는 3이 아니라 2죠. 고로 니은번 설명은 틀렸습니다. 자, 에테인 6g이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0.4몰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자, 6g. 에테인은 화학식량이 얼마입니까? C2H6니까 24에다가 30이 되겠네요. 30분의 6몰이죠.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얼마 생기느냐? 2대 4입니다. 2배가 생기네요. 그 2배가 생기니까 30분의 6몰이 반응하면 30분의 얼마? 12몰이 생성이 되겠죠. 즉 30분의 12몰 0.4? 0.4 맞네요. 0.4몰이 생성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두 개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9쪽에 2번까지 풀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뒤에 내신 100점 문제 좀 남았죠. 그 남은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42쪽까지 해당되는 문제들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에까지 풀어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딱 여기까지밖에 풀어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푸는 것으로 해서 뭐 이번 시험 대비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이제 뒤에 부분도 문제가 나오는 쪽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42쪽까지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43쪽에 있는 고난도, 그다음에 44쪽에 어프로치, 그다음에 45쪽부터 나와 있는 대단원 총정리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습해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이 책은 자덕교재용 책이니까 뭐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건 아시죠?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출석은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오신 그 체크된 로그인으로 제가 체크를 할 테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좀 쉬시고 이번 화학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